군 정치 장교와 폭탄주, 동아일보 연재 인기 비화. 金在红警1东亚日报社。(2024년 7월 14일) 장충동원래에서 김영주 회계사님이 좀 막걸리. 진짜홍 1950년 전북 1위 출생, 69년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 71년 10월 15일 위수령 당시 서울대 물리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재적, 강제 입영됐다가 복학해 76년 졸업. 78년 동아일보 수습기자로 입사, 80년 동아일보 자유 언론선언으로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 83년 9월, 87년 12월 서울대 정치학과 강사, 대학신문사 편집국장, 87년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88년 동아일보에 복직해 외무부 통일원 국회정당, 국방부 군 출입기자를 거쳐 현재 정치2부 차장, 93년 1월 관훈 언론상 관훈클럽 수상, 저서 군부와 권력, 나남 1992, 한국정당과 정치 지도자론, 나남 1992, 한국정치와 현대정치사상, 백산출판사 1987,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 진술全녹음, 상하 동아일보사 1994, 표지 휘호,白银루, 표지 디자인 이정희. 군 정치장교와 폭탄주, 동아일보사 6,000원. 신림점 C56, 사회과학, 국방군사학, 국내외 군사사정, 정가 6,000원, 판매가 3,300원, 군 1, 정치장교와 폭탄주. ISBN 89-7000-063-2. 권력은 과연 총구로부터 나왔다. 한국 정치 권력의 실체는 재벌도 정계거물도 판금사도 아닌 정치 장교들이었다. 집권당 중진 의원들이 군 장성에게 멱살잡이를 당한 국방위 회식 사건, 하나회 군벌의 총구가 연출해낸 1212 쿠데타의 진상, 5성회 7성회를 거친 하나회 군벌의 형성 과정, 하나회원 총명당과 그들이 거친 공직 등을 들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그려졌다. 또 11.6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 녹음 테이프는 권력자들의 세력싸움, 정치공작, 술과 여자를 적나라하게 증언해 주었다. 하나회 및 1212 가담 장성들의 대숙정, 그리고 율곡 사업에 관련된 검은 정치자금과 무기거래상들의 물밑 로비, 저자의 머릿말에서 그림 1. 박정희의 치위 세력. 대통령 박정희는 청와대 경호실에 친위 세력의 힘을 주었으며 심지어 중앙정보부 못지않은 정치 공작도 맡겼다. 오른쪽부터
차지철, 경호실장, 경호실 작전 차장보, 전두환 준장, 한 사람 건너 박 대통령, 경호실 차장 문홍구 중장, 수경사령관 전성각 소장. 발간에 붙여 13페이지. 똥야일보에 장기 연재한 주인 어제와 오늘이 책으로 나와 독자들과 함께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한다. 이 군 시리즈는 93년 4월 1일 동아일보가 석간시대를 청산하고 아침 신문으로 전환하면서 연재를 시작해 독자들의 호응을 크게 불러일으킨 기획물이다. 군은 특수조직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은 큰데도 잘 알 수 없는 대상이다. 이 군 시리즈가 연재되기 시작하자 많은 독자들이 전화로 성원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것은 그동안 군에 대해 알고 싶었던 갈증이 얼마나 컸던가를 입증해 주었다. 특히 군은 30수년간에 걸쳐 통치그룹의 산실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 때문에 그 본래의 위상과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 눈길을 받아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3대에 걸친 집권자가 군인 출신이었고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공직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핵심 요직을 군 출신자들이 다수 차지해왔다. 군은 이같이 우리 사회의 통치 세력을 공급하는 지배집단 역할을 해왔음에도 국민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면책 대상처럼 돼 있었다. 법적으로는 군사 기밀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법 이외에도 물리적인 힘에 의한 테러 위협이 기자들의 웬만한 용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자 찐짜홍이 나서면서 과연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금언이 실증되기 시작했다. 그가 군에 펜을 대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이다. 실질적 군정체제의 그림자가 아직 걷혀질 기미가 보이기 전이었다. 그때부터 김재홍은 군부의 권력 유착과 비리의 펜이라는 메스를 갖다 댄 것이다. 군은 이제 본래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는 역사의식과 그런 문민시대를 언론이 열어가야겠다는 기자정신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역투, 리터였다. 군부 쿠데타와 그것을 음모한 군내 사조직을 파헤치는 기자 김재홍의 기사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를 천착하고자 하는 고민이 항상 깃들여 있다. 그런 역사의식을 가졌기에 그는 뿌리를 캘 줄 아는 기자가 된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군부로서도 김재홍과 같은 기자를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비판 정신과 고발 의지에만 사로잡힌 기자가 아니라 시대상, 시대상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줄 알고 그 처방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지식인으로 아무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실질적인 주도인물과 집단의 뿌리를 캤다는 점에서 군 자체보다 훨씬 넓은 정치 실록에 해당한다. 많은 독자들이 권력의 뒤안길을 생생하게 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남다른 기자정신으로 이 책을 낸 김재홍 기자에게 독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1994년 7월 똥야일보 편집국장 홍ren근.
군 1. 화보 발간에 붙여 홍인근 동아일보 편집국장 머릿말 제1장 금배지와 별 누가 센가 국방위 회식사건 제2장 권력은 또 청구에서 1212 쿠데타 3장 두 갈래로 싹튼 북극성의 꿈 4장 친위대장의 괘씸죄 윤필용 사건 5장 정치장교 비밀결사 하나회 군 2 차례 제6장 북악산 실장대 남산부장 7장 무기개발 극비작전 8장 박정희의 비밀여정 9장 전두환계와 노태우계의 암투 10장 YS 군부숙정 칼날 세우다 제11장 성역 속의 떡고물 율곡 비리 제1장 금배지와 별 누가 센가 국방위 회식사건 (24페이지) 김동영 의원 똥별들만 모였구만. 1986년 3월 21일 저녁 7시 서울 회원동에 위치한 요정 회림.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요정에서 20여 명이 모인 한판 술자리가 벌어졌다. 참석 인사의 몇몇만으로는 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얼른 감이 잡히지 않는 기묘한 주연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장성 8명과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당시의 집권여당 민정당에서는 원내 총무 이세기 리시지의 원과 상임고문 최문식 최원지 의원, 천영성 최용신 국회 국방위원장, 남재희 난자시 이종률 리종류 진가 신가 유근환 류근환 지갑종 추자종 정현경 정시현 경 어떻게 지민가 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 김동영 진동린 총무와 김영규 진选圭퀸가 맹가 김옥선 진위시엔 의원 국민당에서 김용채 진홍찰 총무와 양정교 량정奎 의원 등이 초대받은 손님들이었다. 맞은편 줄에는 8명의 육군 수녀들이 자리했다. 참모총장인 박희도, 표시덕, 육사 12기 대장 참모차장 정동호, 정동호, 육사 13기 중장 인사참모부장 이대희, 리다시, 육사 15기 소장, 총장, 비서실장, 부창회, 주창회, 육사 18기 준장 등 육군의 노른자위들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행사나 문상을 다녀오느라 한두 명이 늦게 왔다. 그러나 장성들은 모두 정각에 도착.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7시 반 조금 넘어 지역구가 지방인 김동영 신민당 총무가 약속 시간에 되지 못했음에도 여유만만한 태도로 들어섰다. 그가 도착한 순간에는 사복차림의 별자리들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김 총무는 대충 방안을 훑어보았으나 자신의 상대역인 민정당의 이세기 총무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김 총무는 자리에 앉으며
특유의 걸쭉한 목소리로 나름대로 한마디 농담을 했다. 힘있는 건물은 안 오고 똥별들만 먼저 모였구만.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장성 일부의 안색이 굳어졌고 의원들조차 어제간 듯 헛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김총무는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야당 투사 생활을 해온 그는 민정당 의원들이나 군 고위 장성들을 그저 오공정권과 한통 속이려니 생각해왔고, 또 한편 처음 만나는 군부 실세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저 한마디 한 것에 불과했다. 25페이지 그림 86년 3월 21일 밤 국방위 회식 사건의 현장. 호일린이라는 요정 간판이 걸려있던 사랑채 건물은 헐리고 활극이 벌어진 안채는 일반 살림집으로 변했다. (26페이지) 김총무의 첫인사 전국 풍향 반영. 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던 육군 하나회계 장교들은 공정권을 세우는데 물리적 힘을 제공했다.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의 정권 찬탈부터 5공초까지 이 나라는 하나회 군인들의 동무대라는데 별 이의가 없었다. 그들은 공신의 세도를 누렸고 누구에게든 거리낄 것 없이 행동했다. 그러나 86년은 50 체제가 황혼빛으로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바로 전해인 85년 2.12 총선 결과 여권의 붕괴가 예고됐고 그 직후부터 50 헌법을 거부하는 개헌 추진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었다. 강압 통치에 대한 불만이 바로 군에 대한 불만과 맥이 닿아 있었다. 따라서 김총무가 내뱉은 첫 인사는 돌출적이라기보다는 전국의 풍향을 반영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비위가 상한 장군들 그리고 어색해하는 의원들 사이에 별말이 오갈 리 없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잡을 줄 안다고 자부하는 일부 의원과 장군들이 이쪽 저쪽에서 술병을 잡고 자 술이나 합시다며 관심을 돌리려 애썼다. 누런 색깔의 국산 양주가 잔마다 채워졌다. 첫 잔을 비우기 전에 초청자측 대표 인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관례. 육군 참모총장 박 대장이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섰다. 임시국회도 열리고 바쁘신 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국회 국방위원 여러분들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이재인 국군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항상 관심을 써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저 같은 군인과 동색, 동서이라고 봅니다. 국방위에는 다행히도 여야의 중진 의원님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와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하여 건배. 잔을 말끔히 비웁시다. 위하여. 이날은 제129회 임시국회가 개회된 날이었다.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은 개헌 논의였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신민당의 실세 김영삼,
진용산 고문의 지역구인 부산에서 당 개헌 추진위 부산시 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돼 있었다. 80년 서울의 봄 이후 정치활동을 금지당해온 김 고문은 그 전에의 2.12 총선에서 신당 돌풍을 일으킨 후 김대중, 진다종 씨와 손잡고 정통 야당 재건에 성공했다. 부산에서 개헌추진위 결성대회가 열릴 경우 김 고문의 장외 대중 정치가 다시 전국의 변수로 등장할 기세였다. 게다가 3월 초에는 안양시 교회의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헌 시비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까지 일어났다. 발단은 교관이 정신교육 시간에 야권의 개헌론을 비난하자 이를 한 예비군이 야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교관은 흥분했다. 그 자리에서 이 예비군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 이 예비군은 얻어맞은 뒤 군수 사기관을 거쳐 안기부로 넘겨졌는데 나중에 장파열로 숨지고 말았다. 전국이 이처럼 장외에서 시끄러워질 조짐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제도 정치권 내로 끌어들여 해소시킨다는 방침 아래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임시국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국방위 회식을 주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회식이 폭력 사태로 변해 이를 더 어렵게 만들 줄은 그 아무도 몰랐다. 29페이지 금배지와 별 누가 센가? 국방위 회식 사건. 정동호 중장 리 새끼 총무 왜 늦게 와? 1986년 3월 22일 서울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사당. 전날 개회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날 속개 예정 시각인 10시를 훨씬 넘겨서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당 주변은 의원들이 군 장성들한테 얻어맞았다더라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 군인들이 국회의원과 술 마시다가 두들겨 패질 않나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한탄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일에 대해 일절 말이 없었다. 간혹 술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가지고 뭘 이라며 그날 모두들 너무 취해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 얼버무렸다. 다시 그날의 회식 현장. 45도짜리 국산 양주 10여잔을 거푸마쳐 취기가 진해진 김동영 신민당 총무가 이날 술자리를 마련한 박휘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소리쳤다. 여보, 박 총장, 여당 총무는 안 오기로 했나?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를 불러와. 김 총무는 박 총장의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얼굴을 대하기는 이 자리가 처음이었다. 진짜 야당임을 내세우는 신민당의 핵심과 50 정권 군부 실세와의 대작은 긴장감이 없을 수 없었다. 배짱이는 야당 투사로 이름 높았던 김 총무도 이날 모인 별들이 전두환계의 선봉장님을 익히 알고 있었다. 게다가 박 총장은 육사 12개의 하나회 중심 인물로 지난 79년 12.12 사건 때 실병력을 움직여 무력 행사를 벌였던 장본인. 당시 특전사 예하 10 수요 단장이었던 박휘도 준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평정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찾아내는 일이 주임무였다. 육봉 건물 옥상의 대공포 경비대와 교전하는 등 삼각지 군사지역을 무력 점거한 1공수여단이 노 장관을 찾아낸 것은 12월 13일 새벽 1시. 노 장관은 국방부 비밀통로를 따라 미 8군 영내로 피신했다가 사태를 파악한 뒤 나타났다. 박 준장은 즉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국방장관 찾았음이라고
보고한다. 이때 신군부 측이 노 장관을 애타게 찾은 것은 정승화 육참 총장을 체포한 데 대해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30페이지 박희도씨, 정동호씨, 이대희씨, 구창회씨. 31페이지 오공의 개국 공신 장성들.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정 총장을 체포 수사해야겠다는 건의를 받은 최규하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오라며 보탰다. 신군부는 이미 정 총장을 체포해놓고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노 장관의 서명이 필요했다. 어차피 사전재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 체포, 즉 하극상이었으나 사후에라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정 총장 불법 체포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노 장관을 찾는데 혈안이 된 신군부에 박 준장의 공은 지대했다. 한편 회식 현장의 또 다른 실력자 정동호 육참차장도 육사 13기의 하나의 핵심. 그는 50 초기 현역소장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낼 만큼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으며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장성이었다. 또 전방 노태우 장관의 구사단에서 연대 병력을 끌고 서울로 들어온 구사단 참모장이 이날 술자리의 막내 장성인 총장 비서실장 구창회 준장이었다. 1212 당시 구참모장 등이 지휘한 구사단 병력은 중앙청을 점거했다. 면면이 용맹을 떨친 50의 개국공신 장성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순수한 군인이라기보다 정권의 공신으로 50의 실세들이었다. 이날 술자리에서 사회를 본 6분 인사참모부장 이대희 소장은 1212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그도 정통 티크에다가 하나회의 핵심, 이른바 하나회 성골들만 그친다는 수경사 30단장, 33단장을 역임한 뒤 승승장구해가는 장성이었다. 대령 때 30단장을 지낸 장성을 보면 손영길, 전두환, 이종구, 장세동, 이현웅 등, 그리고 33단장은 고명승, 김진영, 김정헌, 김종배 등 군부 안팎의 유명 인사들이다. 청와대 앞길 건너 경복궁 뒤뜰에 위치한 수방사 30경비단, 30경비단을 거쳐간 지휘관들은 하나회의 핵심들로 560 때 군부의 실세 노릇을 했다. 30단과 33단은 수방사 예하로 청와대 경비를 맡는 정예 부대다. 5.16 당시 서울중앙청을 점령한 34단의 대대 병력이 그 후에 계속 경복궁에 주둔하면서 두 개의 경비단으로 증편해 지금까지 대통령궁 근위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위세 있는 장성들 앞에서 김 총무가 여당 총무의 지각 문제로 시비를 걸자 오히려 긴장감이 잠시 가시는 분위기였다. 박 총장은 옆에 있는 정 차장에게 이세기 총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33페이지 수방사의 이총무 수배령. 밖으로 놓은 정 차장은 생각 끝에 수방사 헌병단에 이총무 수배령을 내렸다. 이총무의 자택이나 지구당 주변에 헌병단 외근조라도 보내 연락해보자고 지시했다. 수배 연락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총무는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술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술이 얼큰해 있었다. 지역구 행사와 문상을 다니며 두어 잔씩 마셨으나 평소 주량이 세지 못한 그는 제법 취한 상태였다. 그가 들어섰을 때 술판은 이미 흐트러진 분위기였다. 이대희 소장이 마이크를 들고 서서 흥을 돋우며 사회를 보고 있었으나
좌종은 혀꼬부라진 말소리들로 어지러웠다. 김동영 신민당 총무가 넓은 방의 한쪽 소파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 총무는 군 장성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술장 공격을 받아 취할 대로 취한 상태였다. 이 총무를 보자 정동호 차장 약간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이 새끼 총무 뭐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우리를 보고 똑배리라고 하지 않나 말이야. 정 차장은 이 총무의 팔을 덥석 잡았다. 35페이지 금배지와 별 누가 생각 국방위 회식 사건. 쳇 놀고 있네. 호언선전의 야유 1986년 3월 21일 개회된 제129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안양예비군 폭행치사 사건이었다. 야당인 신민당은 이 사건을 정치 문제화,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생각이었다. 반면 여권은 어떻게든 사건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여권 국회에서 다루지더라도 겉핥기에 그쳐주기를 바랐다. 임시국회 개회 보름 전쯤인 3월 초 안양시 교회의 박달 예비군 훈련장. 헌법이 어디 엿가락입니까? 이리 바꾸었다가 저리 바꾸었다 해서야 되겠어요. 일단 한번 정했으면 이 정부 임기까지는 그대로 해봐야지. 그렇지요. 개헌을 꼭 해야 한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선 뒤 89년쯤이나 가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른바 정신교육 시간이다. 보통 때 같으면 잡담이나 하지만 전국 동향이 미묘한 때인지라 교관은 하달된 지침에 따라 호언 논리를 주입시키려 했었다. 슬라이드 관람도 곁들여졌다. 그러나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럴듯하게 둘러대기가 어려운 논리를 예비군 교관이 답습하자니 내용은 더욱 궁색하게 들렸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교관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한쪽 귀로 홀려버리고 시간이나 때우면 그만이라는 표정들이었다. 그런데 교관이 어설픈 주장을 재삼 강조한 것이 그만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저기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예비군이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쳇, 놀고 있네. 그러자 땅바닥에 낙서를 하거나 먼 산을 쳐다보며 딴 생각을 하던 예비군들까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노골적인 야유 소리가 들렸다. 대부분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주입시키는데 이용되어 온 예비군 훈련장의 이른바 안보교육이나 정신교육은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 집권층 입장에서 보아도 유치하고 어설픈 정신교육은 안 하느니만 훨씬 못했다. 민심의 이탈만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박달 훈련장의 이런 야유는 전국의 어느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사실상 오공이 무너져 앉은 소리였다. 36페이지 그림 예비군 훈련종의 주입식 안보교육과 정신교육은 정치색이 짙어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